안녕하세요. 메모리 동작 할당 공부하겠습니다. 진짜 이제 재밌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개념을 몇 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먼저 그림 제가 여러 번 그려놨던 거 이제 기억나세요? 맨 아래쪽에 스택 영역, 그 다음에 힙 영역, 데이터 영역 기억날까요? 자, 제가 뒤쪽으로 오면서 자꾸 복습을 해드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맨 아래쪽이 스택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뭘 저장된다고요? 지역 변수 여기 저장돼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여기 스택 영역이에요. 그 다음 여기가 이제 힙 영역인데 오늘 사용할 영역이 힙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에요. 이게 뭐 할 거냐면 동적 할당할 때 쓴다고 했죠. 자, 동적 할당할 때 자,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데이터 영역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뭐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지역 변수 반대, 전역 변수, 그 다음에 상수, 그 다음에 함수 코드 이런 거 들어간다고 그랬죠. 자, 함수 코드는 우리가 그 함수 포인터 할 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상수는 그 문자열 다룰 때 얘기를 했었어요. 전역 변수랑 이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할 얘기가 남아 있어요. 기억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좀 더 남아있고요.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이거. 자, 핵심은 이거예요. 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냐면, 자, 여기 봐보세요. 자,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돼요. 뭐냐면, 자, 컴파일 타임과 컴파일 타임과 자, 런 타임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이 두 개 관계에 대해서. 자, 컴파일 타임이라는 건 뭐겠어요? 내가 작성한 소스 코드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진 코드로 바꿔주는 그 타임. 이게 컴파일 타임이겠죠. 그럼 이때 오류가 나면 컴파일 에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문법적인 에러는 여기서 다 걸리는 거예요. 자, 문법적으로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컴파일 타임에 더 이상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게 컴파일 타임이고, 그 다음에 런 타임은 말 그대로 실행 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실행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뭔가 필요했을 때,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자, 컴파일 타임과 런 타임, 이게 있는데, 컴파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런 타임, 실행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인터넷에서 뭔가 프로그램 실행하다가 보면은 프로그램이 엉켜가지고, 에러 뜨는 경우 있죠. 그게 런 타임 에러예요, 그런 게. 자, 그 다음에 어떤 개념이 하나 또 같이 등장을 하냐면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에서 자, 스태틱이라는 이 개념과 그 다음에 자,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스태틱과 다이나믹은 어떻게 보통 해석이 되냐면 자, 이거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이거는 정적이다. 정적이다. 한문이에요. 이거는 동적이다. 자, 우리 이렇게 볼까요? 좀 일상생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취미 생활을 구분할 때, 나는 취미가 뭐 음악 감상이야, 영화 감상이야, 책 읽는 거야, 이런 거는 주로 정적인 취미예요. 아시겠어요? 동적인 취미라는 건 뭐겠어요? 자전거를 탄다든가, 인라인을 탄다든가, 그 다음에 오토바이를 탄다든가, 달리기를 한다든가, 등산을 한다든가, 이런 게 동적인 취미입니다. 아시겠죠? 컴퓨터에서도 정적, 동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떤 걸 연상을 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이 메모리 공간을 내가 항상 차지하고 있어요. 이 공간을 내가 항상 차지하고 있어요. 쓰던 안 쓰던 항상 이거 내 거예요. 그러면 나는 편리하기는 하겠죠. 그러나 내가 쓰고 있지 않은 순간에도 다른 사람이 와서 쓰지 못하고 비워놔야 되는 거죠.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자, 그 공공도서관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공공도서관이 예를 들어서 자리가 10개 있어요. 공공도서관에 자리가 10개 있는데 자, 처음에 아침에 학생들이 와서 공공도서관에 10명이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그러면 11번째 오는 이 공부하려고 하는 이 학생은
빈자리가 없으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10명의 학생들이 무조건 이게 내 자리야 라고 한 자리를 끝까지 차지하고 있으면 11번 좋은 학생이 여기 앉을 기회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이 공부를 하다가 한 11시쯤 돼서 집에 일이 있어서 먼저 갔어요. 그러면 나중에 11번째 온 이 학생은 이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누구든지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다이나미틱한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유된 공간이다. 근데 이 사람 우리 자기 집 같은 거죠. 이 사람이 자기 외에는 누가 다른 사람이 절대 쓸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이게 스태틱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조금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네이버나 다음이나 어디든지 여러분 카페에 가입되어 있죠. 누구든지 카페에 가입되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입되어 있는 그 카페에 회원수가 몇 명인가요? 회원수? 자, 예를 들어서 한 10,000명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회원수가 10,000명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프로그램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 카페에 회원 관리되는 이 프로그램을 짜려면, 자, 대한민국에서 네이버가 제일 많이 쓰고 있으니까 네이버 얘기를 그냥 해봅시다. 자, 카페 프로그램을 짜려면 이 10,000명의 이 숫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배웠죠? 배열해야 되잖아요. 배열. 그렇죠? 10,000개의 배열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그 회원수는 이런 회원에는 이런 게 있죠. 자, 아이디가 있을 거고 패스워드가 있을 거고 그 사람이 그 카페에 가입한 날짜가 있을 거고 뭐 최종적으로 방문한 뭐 날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을까요? 올려놓은 게시글도 있을 거고 뭐 댓글단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를 저장하고 있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또 뭐예요? 구조체겠죠. 여러 가지 저장되어 있는 구조체로 만들어져 있어요. 됐죠? 그러면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이 10,000명이 있는 그 프로그램을 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이버 입장에서는 자, 그 회원이라고 하는 구조체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회원이라고 하는 구조체가 있다면 이 회원을 10명 아니라 10,000명을 저장할 수 있는 이렇게 배열을 선언을 해야 되죠. 그런가요? 10,000명을 처리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배열을 선언을 해야죠. 맞아요? 네, 배열을 선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10,000명에 대한 배열을 선언을 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정적으로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 10,000명이 들어갈 공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이 구조체, 이 회원 한 명 한 명에 대한 이 구조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몇 바이트라고 한 50바이트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50바이트. 50바이트는 훨씬 넘겠군요. 주소 하면은 한 300바이트라고 합시다. 300바이트도 적은가? 500바이트라고 합시다. 자, 한 명이 500바이트예요. 한 명이. 그러면 이 회원수 10,000명이 되는 카페 하나 돌아가려면 메모리 공간이 일단 회원수만 저장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한 거냐면 10,000명 곱하기 500바이트. 그러니까 500만 바이트의 기억 공간이 필요한 거죠. 500만 바이트. 그러면 5메가네요. 5메가. 5메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500만 바이트면.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해요. 메모리 공간이.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카페가 회원수가 10,000명이면 여러분 10,000명이 동시에 다 회원 로그인해갖고 있나요? 대부분 그렇지 않죠. 대부분 어떠냐면 회원수가요, 보통 카페에 가서 보시면 그 카페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 그 방문객 수를 보면 돼요. 대략 하루에 이 회원수 대비 한 10분의 1 정도 하면은 꽤 그래도 괜찮은 카페예요. 활성화되어 있는 카페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대략 한 1,000명 정도
회원들이 방문했다, 나갔다, 방문했다, 나갔다 이걸 반복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끊을게요. 회원수가 총 회원수가 10,000명인데 하루 방문객이 1,000명이라고 그러면 그냥 보통의 카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10,000명을 위해서 이 자리 500바이트가 되는 거 10,000개를 항상 대비를 해놔야 되냐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회원이 로그인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자, 회원이 10,000명이니까 10,000명이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회원수 제일 많은 카페가 어딘지 아세요? 네? 몰라요? 제가 알려드려요? 들어보셨나요? 중고나라라고 한번 가보세요. 몇만 명인지. 아마 1,000몇백만 명 돼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한 1,300만 명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대략 넘을 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제가 처음 가입할 때 여기 600만 명인가 되는데 지금은 한 1,300만 명 정도 돼요. 뭐 하여간 10,000명이 아니라 회원수가 1,300만 명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메모리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그런 카페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런 카페가 다시 또 한 1,000만 개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이버 카페 개수가. 그러면 네이버에서 이 프로그램을, 카페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도대체 메모리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느냐고요. 이해됐죠? 어떤 건지? 자, 다시 쓰지도 않을 거를 쓰지도 않을 거를 계속 그 공간을 붙들고 있는 거 낭비란 얘기야, 메모리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스태틱하게 잡은 거예요. 메모리를 이렇게 스태틱하게 잡으면 이 메모리는 어디 잡히냐면 스택 공간에 잡혀요. 그러니까 이렇게 메모리를 낭비할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그 카페 접속을 해보면 현재 로그인해 있는 사용자 수가 뜨죠. 로그인한 사람이 누구누구인지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온라인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알죠. 현재 이 게임 서버에 지금 몇 명이 로그인해 있는지 보이잖아요. 꽤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보면 현재 접속자 수나 현재 로그인 수를 보여줘요. 그게 바로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전체 이 공간을 항상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회원이 로그인을 하면 그때 메모리를 할당해 주자 이거예요. 다시 항상 메모리를 주는 게 아니라 이 회원이 로그인 했을 때 그때 메모리를 주고 그 다음에 로그아웃 하면 그때 메모리 회수하겠다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유동적으로 주자는 얘기예요. 항상 공간을 고정적으로 딱 줘버리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는 가져다 쓰고 또 다 썼으면 어떻게 해라? 반납해라 이런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 유동 IP DHCP라고 들어보셨나요? 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집에서 쓰는 게 대부분 유동 IP예요. 고정 IP는 내 IP 주소를 한번 부여를 받으면 그건 계속 안 바뀝니다. 근데 유동 IP는 어떤 개념이냐면 예를 들어서 통신 사업자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통신 사업자가 그 지역에 있는 인터넷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 모집을 해요. 그러면 자, 모집한 사람이 10만 명이에요. 자, 10만 명이 모집이 됐는데 이 10만 명이 동시에 항상 인터넷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동시에 모두 쓴다고 랜선 하나씩 붙들고 있어야 되죠. 근데 그 개념이 아니라 10만 명의 가입자는 있지만 동시에 접속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동시에는 예를 들어서 한 10,000명 정도 접속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분의 1이에요. 다시요. 전체 가입자 수는 10만 명인데 현재 동시에 접속하는 사람을 평균을 내봤더니 한 10,000명 정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통신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IP를 10,000개만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10,000개만 보유하고 있다가 접속하면 그때 IP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접속하면 IP 주고 또 끊으면 끊고 접속하면 IP 부여해 주고. 이해됐어요? 이게 유동 IP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이익이죠. 뭐가 이득이냐면 고정 IP를 하나 쓰려면 예를 들어 한 8만 원 정도 든단 말이에요. 월. 그럼 이거 비용이 비싸잖아요. 근데 유동 IP를 쓰게 되면 한 3만 원. 여러분 집에서 보통 3만 원 안 쓰죠. 한 2만 몇천 원대 다 쓰잖아요. 그 유동 IP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메모리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자? 메모리를 항상 고정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자? 유동적으로 필요할 때 요청해서 쓰고 다 썼으면 반납하자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 한번 잠깐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때 조금 계획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아까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게 스태틱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약간 성격이 즉흥적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주먹구기식이다라는 거 하는 거. 이게 다이나믹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계획적인 사람은 자, 친구들끼리 모여서 제주도를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다 일정을 다 짰어요. 자, 아침에 10시 비행기로 서울에서 출발해갖고 제주공항에 11시에 떨어져. 그러면 바로 숙소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해서 숙소에 가서 짐 풀고 12시에 맛집 정해놓은 맛집 가서 찾아서 밥을 먹고 오후에 또 어디 여행을 가고 어디 돌아다니다가 돌아와서 저녁에 자고 그 다음 날은 뭐 한라산을 등반하기로 했고 이렇게 계획을 다 세웠단 말이에요. 됐죠? 자, 그랬는데 그 계획을 예를 들어서 이제 다 했는데 그 다음날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한라산 가기로 한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 비가 엄청나게 와. 자, 이럴 때 친구들하고 의논을 하는 거죠. 야, 원래 우리가 가려고 했던 계획은 한라산이다. 그런데 지금 비가 많이 온다. 이랬을 때, 야, 우리가 비가 아무리 와도 원래 계획대로 하기로 했던 대로 하자. 그래야 내일 일정도 있고 다음 일정이 꼬이지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야, 미쳤냐? 비 오는데 뭐 한라산이야. 그냥 가서 우리 저기 회에다가 맛있는 거 먹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한라산은 날씨 좋을 때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 더 현명해요? 여러분이 봤을 때? 이거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적으로 하던 사람은 그냥 뭐 원래 가기로 했으니까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올라가자. 이게 주로 모범생 스타일인 거죠. 예, 그런데 좀 즉흥적인 사람은 그때그때 바꿔요. 내가 오늘 한라산 가기로 했지만 날씨가 이렇게 너무너무 안 좋으니 우리 다른 거랑 바꾸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메모리를 사용을 할 때도 굳이 메모리랑 동일하지 않지만 컴퓨터에서 이 단어가 나오면 항상 고정적으로 뭔가 쓰겠다고 한다면 스택 영역을 여기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즉흥적으로 유동적으로 프로그램 실행할 때 런타임에 내가 메모리를 가져다가 쓸 거면 힙 영역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다시 얘기를 할게요. 지금부터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지금까지는 메모리를 전부 다 고정으로 썼어요. 스태틱하게 썼단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즉흥적으로 필요할 때 갖다 쓰고 다 썼으면 반납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 너무 길어서 한번 끊고 갈게요. 이거까지 개념적인 걸 설명을 좀 드렸고요. 요 다음 시간에 요걸 이어서 어떤 함수를 써서 저기를 쓸 수 있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짧게 정리하면요. 이런 거죠. 자, 항상 메모리를 붙들고 있는 게 더 유리하냐, 아니면 필요할 때 요청해서 쓰고 다 썼으면 반납한 게 유리하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가 굉장히 많다고 한다면 공공도서관 같은 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도서관 천석이 있는데 그 특별한 자리 하나를 이거 내 거 해놓으면 다른 사람이 이거 못 쓰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걸 내 거 찌 말라고 그러면 돈을 내야 되겠죠. 굉장히 비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필요할 때 쓰고 다른 사람도 쓰고 하면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쓸 수 있고 나는 비용을 조금만 내면 되겠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요 개념을 먼저 잘 생각을 해두세요. 그리고 시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컴파일할 때 컴파일 타임과 컴퓨터 실행할 때 나오는 런타임이 있어요. 그 문법적인 체크는 여기서 다 걸려집니다. 그 다음에 실행하다가 뭔가 사고가 생기는 건 전부 다 런타임 에러예요. 아시겠죠? 이거 틀려요. 자,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컴파일이 아니라 실행할 때 메모리를 필요하면은 요청해서 쓸 거고 다 썼으면 반납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